연속 기획으로 만나는 포항의 식문화유산. 음식을 통해 포항을 맛보고 즐기는 시간인데요. 과메기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할 포항의 식문화는 세월을 머금은 진한 국물. 찬바람이 불면 더욱 생각나는 그 맛. 소머리 국밥입니다. 포항의 식문화유산을 찾아 떠나는 여정. 이번에도 맛칼럼니스트 박상현 작가와 함께하는데요. 그와 함께 찾아온 곳, 여기는 포항의 죽도시장입니다. 영일만의 보고라 불리는 이곳은 생명력 넘치는 식재료가 늘 가득하죠. 죽도시장 여기 이판장 쪽은 철마다 그 계절에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들이 여기는 항상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활기차고 다양한 생선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그만큼 싱싱한 수산물이 많은 포항이지만 이곳에서는 해산물이 아닌 이 음식이 또 유명하다네요. 야, 맛있겠다. 과연 죽도시장에서는 어떤 맛있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죽도시장은 동해에서 나는 모든 수산물을 다루는 동해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도시장을 동해의 부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죽도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당연히 수산물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죽도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점,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몰려있는 음식은 의외로 소머리 국밥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소머리 국밥집이 이렇게 오랫동안 죽도시장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포항 내항의 늪지대에서 노점상이 모여들며 형성된 죽도시장. 그 시절 고된 시장일로 허기졌던 상인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던 음식이 소머리 국밥이었습니다. 여기는 벌써 딱 골목을 들어오니까 이 소뼈를 고우는 특유의 누린내가 골목 전체에 이렇게 배어 있어요. 진짜 소머리 이렇게 딱 자른 것들 고우고 있는 냄새가 구수한데. 죽도시장의 역사와 함께 오래도록 사랑받는 소머리 국밥 골목. 해산물뿐 아니라 고기에도 진심이던 포항 사람들에게 아름아름 전해오던 소머리 국밥. 특히 이 골목의 터줏대감 격인 이 식당은 약 70년 전통의 맛을 자랑한다네요. 야, 지금 토렴하고 계시네요. 계란을 네. 만들려면 네. 흰자를 약간 익혀야 되잖아요. 아, 계란 풀어가지고 지금 국물 끼는, 그러네. 우와. 흰자를 이렇게 익히고 네. 또 이 고기 속에도 육수가 스며들고 네. 또 뚝배기도 뜨겁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와. 잡내 없이 깔끔한 정통 이복식 소머리 국밥으로 유명한 이 집에서는 날달걀을 미리 넣어 토렴을 하는데요. 달걀이 풀어지지 않도록 살짝 익혀내는 섬세함과 그간의 세월을 빚어낸 노련함이 느껴집니다. 또 소머리 국밥 그러면 다른 잡뼈도 막 섞고 이래가지고 소머리 조금 들어가는데 여기는 정말 소머리만 가지고. 약한 좀 네. 큼지막한 소머리를 통째로 삶아내기 때문에 부위별로 익는 시간도 다른데요. 그래서 먹기 좋은 타이밍에 고기를 꺼내서 미리 손질을 해놔야 한답니다. 18시간 이상을 끓여내는 정성과 수십 번 토렴 과정을 거친 소머리 국밥.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아, 근데 참, 그럼 오로지 그 머리만, 소머리만 사용하시나? 예, 다른 거는 예를 들어 잡뼈를 넣는다든지 네. 이러면 누린내가 날 수도 있고요. 예. 한두 마리 삶으면 그 맛이 안 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밤 12시부터 하루 종일 하고 7시에 마치기 때문에 예. 그동안 소머리를 10마리 정도 삶으니까 그 뼈도 어마어마하게 많지. 그럼 7시에 문을 닫으시면 보통 12시 되면 예, 또 문을 이제 엽니다. 예. 여시고. 손님은 안 받지만 예. 고기를 삶지. 삶는다고. 밤새도록 삶지. 오. 우리 아저씨가 삶지. 이게 잘 고운 국물은 딱 먹어보면 감칠맛이 있고 끝맛이 달아. 요 달큰한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에 참 집에서 고울 때가 아니면 이런 국물 밖에서 먹기는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리고 고기도 많이 넣어주시고.
이 머릿고기 특유의 이 질감이 있어가지고 이게 저는 다른 살코기보다 오히려 머릿고기 쪽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예. 고기를 과하게 삶으면 살이 풀어져 국물이 탁해진다고 하는데요. 익은 부위를 그때그때 건져내는 것도 맑은 육수를 만드는 비법이랍니다. 잔재주 없이 정성으로 빚어낸 국물과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득한 고기, 마지막 샛노란 달걀로 활용 점정을 찍은 소머리 국밥. 정말 요즘 흔하게 계란인데 이게 이 좋은 고기들 사이에 계란 하나가 뭐라고 괜히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지. 시장에 왜 닭국밥집이 있는 이유는 장터에서 이렇게 불을 피우기가 좋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국밥이라는 게 특성상 그 가마솥 하나 올리고 하루 종일 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찬과 곁들이는 음식들이 이제 이렇게 있지만, 예전에는 뭐 김치 혹은 뭐 김치도 없이 그렇게 먹으니까 가장 편안하게 장터에서 일종의 시장터의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 있죠. 느림과 빠름의 미학을 고루 갖춘 음식이 바로 소머리 국밥이지 않을까요? 소머리 국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그 들어가는 고기. 볼살 부분에는 콜라겐 덩어리. 그 콜라겐이 주는 부드러우면서 쫀득쫀득하게 씹히는 질감. 그것이 살코기 안쪽에 붙어있는 살코기하고 만났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아주 조금 들어가지만 또 혀가 가지고 있는 서걱서걱한 식감이 있고, 그 다음에 소지방은 약간 느끼하고 퍽퍽하기 마련인데 머리 쪽에 있는 지방 부분은 또 쫀득쫀득하면서 고소해요. 전혀 느끼하지 않아서. 그래서 소머리 고기의 식감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부위의 고기, 살코기들을 혹은 이런 곰탕에 들어있는 고기들 먹어보면 심심하다고 그러죠. 재미가 없다고 그러죠. 소육은 육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리 건져내 한김시킨 후 주문과 동시에 토렴해서 뜨끈하게 데우는데요. 연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소육은 탕에 들어가는 고기와 다르게 조금 더 두툼하게 썰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머리라는 것은 부산물이었기 때문에 가장 서민들에게 허용된 부위였고, 그래서 사실 여기 이 집에 이제 날달걀이 들어가서 토렴으로 이렇게 이제 익혀내는데, 그게 고급스러운 음식이었으면 아마 그 달걀을 이렇게 지단을 붙였겠죠. 지단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그럴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달걀을, 그것도 이 뜨거운 그 고기 국물로 익혀내는.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서민적인 음식으로 탄생한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이 이것도 업력이 벌써 이 죽도시장의 역사와 더불어서 70년을 헤아리다 보니까 70년을 한 가지 고기 국물을 그렇게 끓이면 이게 맛의 완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항에서 꼭 먹어야 될 음식, 그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3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이 소머리국밥. 추운 겨울 허기를 달래주고 고된 삶의 위로를 건넸던 바닷가 사람들의 묵직함을 닮은 음식. 뽀얀 육수의 구수함에 반하고 잔재주 없이 정직한 맛에 반하는 포항을 대표하는 식문화유산, 바로 소머리 국밥입니다. 6.25 전쟁에 희생된 학도병을 찾는 노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에선 70여 년 만에 학도병 1명의 신원이 확인돼 추념비에 새겨졌는데요. 경주고등학교 학도병 추념비에 새로운 이름이 하나 새겨집니다. 학도병으로 참전한 고 김세환 일병이 72년 만에 모교에 돌아온 것입니다. 72년 만에 모교로 돌아온 고 김세환 학도병의 이름이 추념비에 새겨지던 그해, 5명의 학생들은 특별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과거를 기억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똑같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비석에 쓰여진 이름의 숫자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전쟁 당시 학생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전한 학도병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1950-2022 우리는 학도병 시사회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난해 12월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특별한 행사를 가졌는데요. 경북교육청 최초로 기획하고 포항 MBC가 제작한 나라사랑 다큐멘터리 1950-2022 우리는 학도병 시사에 참석해 주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학도병 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사회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교육청이 생기고 처음으로 하는 행사라서 관심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출연진들이 많이 참석해 줬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던 학생들도 참석했는데요. 무더웠던 지난해 여름, 어색한 대구에서의 첫 만남을 가졌던 경북의 5명의 학생들. 다큐멘터리 출연 이후 오랜만에 다시 모였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새롭네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어색해요. 일단 다큐 이후에 역사에 좀 관심이 생겨서 한국사 시험 치러 가가지고 3급 땄고요. 저도 다큐가 끝나고 근 지금까지 3달간 동안 많은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때 있었던 그분들의 희생과 그 정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없었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었고, 그렇기에 앞으로 제가 더 국가 국방력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가장 많은 학도병을 배출한 경주고를 비롯해 지역의 초등학생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가졌는데요. 제가 그때 포항중학교 6학년이었어요. 3발선까지만 우리가 수복하면은 다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학도병들의 발자취를 밟아가며 잊혀졌던 영웅, 학도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담아낸 1950-2022 우리는 학도병. 한국전쟁으로 희생된 학도병을 찾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던 와중 72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고 김세환 학도병의 이야기가 나올 땐 유가족의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전쟁할 때 오빠들이 참전한다고 가시는 그 모습에서 그냥 그 오빠들이 전쟁터에 가서 저렇게 싸웠구나 하는 그 생생한 그 모습을 지금 현재 그 고등학생, 중학생들을 통해서 제작한 그 모습을 보고 저런 모습으로 싸웠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체험이 아주 중요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전쟁터에서 그렇게 싸웠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다큐 너무 잘 나와서 일단 제작하신 분들이랑 학생들이랑 너무 고생 많이 했다고 얘기하고 싶고, 주변 분들의 반응은 와, 니 나온다의 반응과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처음에는 그냥 너 나온다고 해서 봤다가 생각보다 너무 좀 감명 깊게 잘 봤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 소중한 아이야. 이제 저도 발자취를 직접 따라가 보니까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아서 나중에 이런 역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학생들한테 좀 소개도 시켜주고 싶고, 영상부터 일단 많이 퍼져서 학생들을 보고 나중엔 그 학생들과까지 이제 프로그램 기획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950 2022 우리는 학도병! 다큐멘터리 상영을 마친 후에는 직접 출연한 학생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다큐멘터리에서 멋진 그림 실력으로 학도병의 모습을 그렸던 포항예술고 윤지인 학생은 이날 시사회를 위해 특별히 그린 그림을 고 김세환 학도병의 유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한 손에는 학생의 손을, 다른 한 손에는 그림 속 오라버니의 손을 꼭 잡아봅니다. 마지막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에 공헌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하며
학도병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특별한 시사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나라 사랑 교육은 교과서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면서 아이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이고 뭐 감격무량하게 또 고맙게 또 아직도 그 6.25 당시 학도병의 활약상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 부각시켜 주니까 너무너무 고맙죠. 이 대한민국은 그때 그분들이 없었다면 절대 있을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랑 또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목숨을 바쳐서 지켜주신 거에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우리는 학도병! 학생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전한 학도병. 서로 다른 교복을 입고 연필 대신 총을 들고 끝까지 이 나라를 지켰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슬픈 세 글자.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20년이 남았어요. 1도 없어요. 알고만. 아깝죠. 돈을 더 주고 싶어요. 고맙게 생각하면 돈을 주고 먹지만 고맙게 생각합니다. 손님들이 돈을 더 내고 싶다는 희한한 식당이 여기 있는데요. 음식 한 그릇 담는 데만 한참 걸릴 정도로 알배추, 고추, 쌈배추는 기본, 단골, 밑반찬, 일미, 도라지, 어묵볶음, 미역줄기에 된장찌개에 거기다 숭늉까지? 푸짐해도 너무 푸짐한데요. 그날 주인장 마음 가는 대로 뚝딱 만들어내는 이 맛깔나는 반찬들 덕에 접시는 음식으로 가득, 식당은 손님으로 가득합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와도 직장인들이 혼자 와도 언제나 진수성찬인 이곳. 음식 드시는 데 다 즐거워 보이네요. 채소하고 지금 사실 많이 먹은 거거든요. 진짜 채소하고 우리가 집에서 쉽게 못 먹어요. 너무 좋고 이 건강을 지키는 엄청나게 이 가게 지금 고맙게 생각합니다. 돈을 주고 먹지만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니 전부 다 저는 싱싱한 채소가 제일 좋고요. 거기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고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진짜 이게 아깝지 않고 돈을 더 주고 싶어요. 네. 돈을 더 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데는 반찬 가짓수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건강까지 야무지게 챙겨주기 때문이죠. 한식이라고 해서 채소를 위주로 하면은 영양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기라든지 그 계란을 곁들여서 영양 섭취를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여기도 쌈, 저기도 쌈. 매일 아침 농수산물 시장에서 제일 싱싱한 재료만 골라오는 건 단골 손님들이 제일 먼저 알아차린답니다.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와야 반찬도 다양하고 깔끔하고 20년이 남았어요. 와. 청결하고 야채가 싱싱해요. 최고예요. 최고 좋은 걸로 가져와요. 아까 가성비가 이야기했지만 1도 없어요. 깔끔하고. 쌈을 싸 먹으려면 손부터 깨끗이 씻어야겠죠? 코로나 이후뿐만 아니라도 그 전부터 저는 여기 손님들이 들어오면은 손을 씻고 또 코로나 후부터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해서 위생 감염을 철두철미하게 두고 있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위생을 지키는 동안 주방 안에서는 음식 맛을 사수하는 건 아내의 몫입니다. 사모님 이까지 다 하십니까? 예, 우리가 조금이라고 조금 마시긴다. 아무렇지 돈 벌려고 하는데 뭐 조금 마시게 되나? 나는 식당 밥은 안 하고 집에 밥해라 우리 손님 별다를 것 없는 반찬같이 보여도 자꾸 먹고 싶은 게 이런 집밥이잖아요. 배 터지게 먹어도 가격이 얼마냐면요. 단돈 7,000원. 웬일이니? 사실은 한 그릇 두 그릇 따지면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저희 업소는 박리라면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팔아야 되죠.
40년 동안 부담 없는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엄마의 손맛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간 덕분이라는데요. 꼭 정해놨다 하는 거는 없습니다. 사장님 마음대로. 그렇죠. 우리 이제 주방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예, 예. 우리 집 사람 자랑 말이 아니고 좀 타고났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네 어쩌고 어쩌게 되노. 아이고 못 살지.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어머니가 생각해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메뉴가 없기 때문에 그래 물으면 모르지. 메뉴가 있던겨. 반찬 뭐 집에처럼 뭐 시장 가가 좋은 거 사와가 뭐 집에 먹는 것처럼 그래 하는 거지요. 막 여기도 사장님 마음대로 반찬이 나오네. 예. 너무도 안 맺게요. 내 손 이런 손 뜬게 없어요 여자들. 없지요. 내가 일심도 반찬 하도 많이 많지가. 40년을 많지구나 일심도. 요거는 꼭 먹어봐야 된다. 뭐 다 잘 먹던데 난 모르겠네. 우리 엄마가 해주는 거지 잘 먹고 간다. 뭐 인사 한 10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2분, 3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뭐 딴 건 없어요. 저는 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의사들 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가 그만 양심을 걸고 합니다. 난 식당 반찬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일 안 하거든요. 밥, 국, 반찬은 날마다 달라져도 우리 가족이 먹는 집밥이라는 마음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만 손님들에게 내어준다는 부부. 이 정도면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 손님들의 마음을 붙잡는 이유가 다 있었다고요. 다음 집으로 가볼까요? 이상하게 이 집 거는 이렇게 먹어지더라고요. 비린 맛이 없고. 음식을 좀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골입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분들이랑만 오는 약간 숨겨진 맛집인데 여러분도 이런 집 한 군데쯤 있으신가요? 요즘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나 우리만의 특별한 기념일에 주인장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요리를 내어주는 그런 식당요.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따뜻한 날 동안 이제 추운 날이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모둠 사시미처럼 이렇게 해산물이나 어류를 먹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가장 맛있을 시기. 이게 이제 어린 참치 메지마구로라고 해서 지금 이틀째 숙성한 거고, 이건 이제 광어, 참돔, 그리고 이제 방어. 방어가 이제 나오기 제철이기 때문에 방어. 특유의 기름기도 쫀득쫀득함도 지금이 딱. 겨울에 먹어야 가장 맛있다는 이 생선들은 재료 손질이 발이 나는데요. 생선을 하나 잡더라도 비늘 치는 과정 하나도 사소하게 하지 않고 비늘을 깨끗하게 치고 비늘을 어떨 땐 벗겨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식의 퀄리티는 제가 봤을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연어를 되게 두껍게 쓰시네요. 스타일 차이긴 한데 이제 셰프들의 스타일 다 차이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 어디 식당을 가든 저는 뭐 오마카세라는 말 특성 자체처럼 제가 주는 대로 손님들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맛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참치 붉은 살, 가장 속살, 가장 맛있는 대포안치라고 해서 엄청 큰 오징어가 있어요. 이만한 이제 한 간포에서 올라왔어요. 간포. 이제 뭐 간포 그리고 통영, 그 부산, 그리고 강원도 고성 이런 각 지역에서 연락이 오고 저도 연락을 드리고요. 팔도에서 공수한 신선한 재료들이 모두 한자리에. 회라고 다 같은 애가 아니죠. 어떻게 손질하고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 그 맛은 천지 차이. 여기에 주인장의 회심의 노하우가 담긴 특별한 조리법까지 더해진다면 이보다 더 입이 즐거울 순 없습니다. 볏집에 요리하는 방식이에요. 생선에 훈연향을 입혀서 맛을 극대화시키는 더 담백하게 그리고 살짝 겉에만 익혀서 먹는 요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제 훈연향을 넣어주면은 바베큐처럼 더 이제 풍미도 있고 더 담백하게 먹을 수 있어요. 맛에 향까지 입힌 이 참치회, 어우 정말 맛있겠네요. 여긴요 초밥도 일반 초밥과는 조금 다르대요. 이거는 그냥 고등어는 아니고요. 이렇게
횟감으로 쓸 수 있는 고등어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 고등어를 잡아서 선별을 해서 그래서 이름도 이거는 심해사바예요. 초에 절인 고등어, 심해사바. 마지막에는 이제 유자향 고등어가 잘 어울리거든요. 이렇게 드시면 돼요. 손님들은 이제 저를 믿고 드시러 오시기 때문에 저를 믿고 제가 드리는 대로 드시면 됩니다. 메뉴가 아니라 주인장을 믿고 찾아오는 집. 오늘도 주인장의 선택은 통했습니다. 제가 원래 고등어덮밥을 못 먹거든요. 근데 이 집의 고등어덮밥은 먹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상하게 이 집 거는 이렇게 먹어지더라고요. 비린 맛이 없고. 생각은 아니지만 육아하고 이러니까 한 번씩 기분 전환 삼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저는 참치를 제일 좋아해서 참치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고등어 봉초밥 그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뭐 재료 신선하고 맛있고 돈이 좋고 또 이 젊은 사장님이 음식을 좀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골입니다. 직장 동료입니다. 선배사인데 그래서 뭐 오늘 퇴근하는 길에 소주 한잔 한다고 왔습니다. 선배님이 쏘시는 겁니까? 후배가 쏘는 제가 좀 좋아하는 분들이랑만 오는 약간 숨겨진 맛집인데 저희 와이프가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와이프가 되게 미식가여서 특별한 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곳. 음식은 주인장에게 잠시 맡기고 서로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일식이 재료가 8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리사는 그냥 가장 양심 있는 사람 한 명 데려다 놓고 가르쳐주는 대로 깨끗하게 정직하게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정직하게 요리하는 게 그게 일식인 것 같아요. 한식도 좋고 일식도 좋죠. 제철 재료로 주인장들이 정직하게 만들어 내어주는 믿고 먹는 코스 요리. 어떠신가요? 이맘때 꼭 먹어줘야 될 해산물이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저기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자, 가시죠. 지금 천수만 바다는 자연산 굴을 채취하느라 분주한데요. 쫄깃하면서 진한 향을 품고 있는 겨울바다의 보물, 자연산 굴 맛보러 떠나봅니다. 썰물에 바닷물이 빠지고 갯벌이 드넓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맘때면 갯벌엔 귀한 자연산 굴이 꽃송이처럼 가득합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어머니들을 신바람나게 해주는 홍성의 자연산 굴. 오직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귀하신 몸입니다. 지금 정말로 제가 이렇게 밟고 있는 게 미안할 정도로 사방의 굴이 천지예요, 천지. 여기는 예적부터 저 어려서부터 이제 굴이 상당히 많았어요. 소나무를 자르다가 꽂아가지고 그 종패가 소나무 잎에 붙어가지고 바닥에 떨어져서 그게 이제 더 이제 번져갖고 해마도 면적이 자꾸 늘어나요. 올해는 기상이변이 없어 작년에 비해 작황도 더욱 좋다고 하는데요. 조세를 이용해 일일이 껍데기를 떼고 알맹이만 따로 모아야 하기 때문에 작업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와, 이 사방에서 막 톡톡톡톡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업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조세하는 거, 조세 사용하는 거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알려달라고요? 그 조세를 가지고 왔어야지. 굴 따러 오는 사람이 조세도 안 가지고 오면 어떡해. 저기 가면 철물점 가서 하나 사와요. 어떻게 뛰어갔다 올까요? 아니면은 조금 있다가 빌려서 더 많이 할까요? 아유, 가만히 있어봐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옆에 거 하나 빌려드릴게. 그죠. 감사합니다. 가운데 게 본격적으로 굴 까기를 배워보는데요. 자연산 굴은 일반 굴보다 더 단단해서 담은 입을 벌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열었다. 굴이 다 찢어졌네. 이렇게 하면 뻘하고 이것 때문에 못 먹어요. 와, 이거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다시 심기일전에서 굴 까기에 도전해봅니다. 셋. 와! 진짜 심심하다. 바다의 우유, 굴.
맛과 영양이 뛰어난 겨울철 최고의 별미라고 하지만 채취 과정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는데요. 추운 날씨에 기계의 도움 없이 오로지 일일이 손으로 작업하는 걸 보니까 어민들께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와, 제가 진짜 뭐 사과도 따보고 레몬도 따보고 정말 많은 수확을 해봤지만 와, 이것만큼 제일 어려운 작업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앞으로 굴 감사히 먹으려고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굴가게 요령도 터득하고 일손 돕기에도 탄력이 붙기 시작합니다. 와, 제가 캔 것 중에 제일 큰 거예요. 천수 많은 해수와 담수가 고루 섞인 뻘이 발달해 굴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인데요. 그런 만큼 식감과 풍미도 일품입니다. 아니 그 옛날에 그 클레오파트라가 이 굴을 그렇게 좋아했다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왜 이쁘겠어요? 응? 왜 이뻤겠냐고. 굴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도 좋고 그만큼 이뻤던 거지. 저도 옛날에는 이게 좀 인간이 아니었거든. 근데 그나마 굴을 조금 먹었더니 이렇게 조금 봐줄만 하지요? 저도 어떻게 굴을 먹고 인간 될 수 있을까요? 아유 이미 인간이었는데 더 이뻐져야지. 더 이뻐져야죠. 갓 딴 굴은 어떤 맛일까요? 바다 내음이 짭짤한데 끝맛이 달다. 짠! 삼도 향이고 맛도 맛이지만 와 식감이 왜 조개 삶은 것처럼 쫄깃쫄깃해요. 빨리 가서 굴 맛을 제대로 봐야죠. 얼른 가서 굴 맛있게 먹어요. 진짜요? 그럼 저 갈게요. 네. 어머니 안녕. 얼른 많이 먹고 와서 또 해야 돼요. 몰라요? 홍성굴로 맛있는 굴 요리를 해줄 식당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제가 저기 멀리서부터 이 맛있는 굴 향기에 이끌려서 왔는데 네. 어떻게 잘 찾아왔나요? 네, 잘 찾아오셨어요. 맛있는 굴 요리 해드리니까 조금만 앉아 계세요. 이 집의 대표 메뉴는 굴 영양밥인데요. 돌솥에 콩과 쌀, 콩나물을 듬뿍 올린 후 자연산 굴로 탑을 쌓아줍니다. 그런 다음 밥을 지어주면 먹음직스런 굴밥 완성! 굴밥, 굴전, 굴찜까지 이게 다 홍성굴로 만드신 거예요? 네, 네. 이쪽에서 나는 굴은 이 조수관만 차이가 심해가지고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향이 굉장히 좋아요. 이 향이 좋은 굴로 만든 음식은 또 맛이 얼마나 좋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먼저 노릇노릇한 굴전부터 맛을 봅니다.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입안 가득 그냥 굴이 차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향긋한 굴에 기름진 고소함이 더해진 굴전. 만드는 방법도 조금 특별합니다. 밀가루를 넣지 않고 오로지 달걀옷만 입혀주는데요. 기름 두른 팬에 달걀옷 입은 굴을 한 스푼 떠서 얇게 지져내면 굴 본연의 맛이 최대한 살아난다고 해요. 부침가루 해서 드렸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부침가루는 안 드시고 굴만 쏙쏙 빼드시고 그것만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잘 드시더라고요. 하나도 안 남기고. 네. 아니 진짜 계란옷은 정말 얇고 바로 신선하게 잡아 올라와서 이렇게 전으로 만든 거라서 그런지 비린맛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쫄깃쫄깃한 해산물전? 오징어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와, 맛있다. 진짜 그냥 굴이 가득 찼어요. 커다란 찜기 안에서 쪄내는 굴찜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인데요. 검은 테두리가 선명하고 우동통한 살점이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통통하다. 와, 아니 근데 진짜 식감이 너무 좋다. 네네, 너무 쫀득하니. 쫄깃쫄깃해요. 네, 쫀득쫀득 맛있어요. 우와, 통통한 배는 또 살살 녹는다. 굴이 요즘에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12월 초부터 2월 초까지가 제일 맛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철을 아주 제철을 딱 맞춰서 왔네요. 네네네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굴 영양밥도 맛볼 시간.
그릇에 밥과 굴을 덜어주고 향긋한 달래장을 넣어서 쓱쓱 비벼주면 말 안 해도 그 맛 아시죠? 와 뭐야 굴밥 최고다. 이거야말로 진짜 보양식 한 그릇 아니에요? 이렇게 영양가 있는 밥이 없어요, 겨울에는. 굴이 제철이니까 드시면은 건강에도 좋고 미용에도 좋고 맛있어서 좋고. 일석삼조? 그렇죠. 굴 진짜 최고네. 쌀밥의 고소함과 굴의 감칠맛이 더해지는 굴 영양밥. 더욱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김 싸서 한번 드셔보세요. 김하고 드시면 더 맛있어요. 향긋한 김과 굴밥의 조화는 어떨까요? 우와 이 향이 더 좋아진다. 네네. 김의 향이 같이 섞이니까 오 굴의 맛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맛 좋고 몸에 좋은 굴 요리. 제철에 먹어서 더욱 반가운데요. 찬바람 쐬가며 일손을 돕느라 힘들었던 몸에 향긋한 에너지를 가득 불어넣어줍니다. 따봉따봉. 여러분도 이 영양가 높고 맛도 최고인 홍성 천수만 굴 드시러 흥성으로 오세요. 날이 추워질수록 더욱 향긋해지는 굴. 탱글탱글한 속살을 발라 입안에 넣으면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맛에 원기 회복이 절로 되는데요. 겨울이 가기 전에 제철 맞은 굴 맛보러 홍성으로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자, 출발하자. 단풍민 씨름단 소속의 한라급 한청수라고 합니다. 씨름대회가 한 2년 전부터 많이 생겼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명절에 씨름 선수들의 제일 큰 무대이기 때문에 내년 설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중학교 2학년 겨울 때부터 시작을 해서 중3 때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운동에 2만 원. 제가 씨름하기 전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주말에만 오시고 그러셨는데 오시면 항상 피곤하다고 주무시고 그러셨는데 왜 그러나 그때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 입장이 되니까 저도 주말에 가면 많이 피곤하고 좀 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선수 시절 했던 모습을 보진 못했지만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은 배울 점이 많은 선수이셨던 것 같고 저에게 항상 제 동작이 완벽해 보이지 않으셔서 뭐 피드백도 많이 하시고 잔소리도 많이 해주시는 선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창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시합을 참 즐기셨어요. 창수는 시합을 나가면 좀 긴장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를 좀 닮아서 시합을 좀 즐겨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늘이 컸기 때문에 좀 긴장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공통점은 어찌됐든 간에 부자 간의 신체 조건이 참 많이 닮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허리 기술에 속하는 들배지가 제 주 기술입니다. 상대방을 제 몸에 붙여서 그다음에 들어 올린 후에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넘기는 기술입니다. 자, 한라급 2주 예선전 마지막 경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국기 선수 중심이. 네, 지금 다시 한번 구역신납니다. 네, 잘 버티고 있는 양 선수. 이거 한상 한창수가 끝까지 공격을 시도하면서 덧거리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시합장에 젊은 층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TV에서 프로도 많이 하고 한 번은 이제 시합장에 갔는데 어떤 여성 팬분이 오셔서 사인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좀 많이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씨름이 많이 부흥하고 있구나, 다시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저 혼자만을 위해서 시합장에 나가고 훈련에 임할 때도 많이 피곤하고 하면은 좀 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책임져야 할 가족이 둘이나 생겨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더 시합장에서 이악 물고 하고 훈련도 더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야, 준비! 준비! 자! 이야. 거듭났다. 저희가 저녁 운동까지 하면은 한 9시 정도에서 9시 반 정도까지 하는데 수요일은 원래 좀 천천히 하고 몸 푸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5시에 퇴근을 해서 또 오랜만에 제 친구랑 저희가 좋아하는 소울푸드를 먹으러 가려고. 준비됐어? 와. 먹으러 가려고. 네. 안녕하세요. 씨름단. 떤가? 네. 근데 8분이 씨름단이에요? 아니, 둘만 왔어요. 둘만? 네. 네, 한다고. 4인분이요. 4인분? 네. 밥도 2개 주세요. 예. 맛있게 드세요. 운동을 하면서 필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데 보통 사람들은 닭가슴살이나 프로틴 같은 걸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밥 종류가 좋아가지고 갈비가 또 이렇게 단백질도 많고 육류 중에 또 맛도 있고 그래서 저랑 입이 맞아서 저의 소울푸드로 정하게 됐습니다. 집중을 해야 돼. 틀린단 말이야. 틀리면 너는 먹을 자격이 없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운동을 해왔고요. 대학교에서부터 또 같이 동거동락 하면서 좋게 말하면 정말 좋은 친구고 또 나쁘게 말하면 라이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서로 의지하는 사이입니다. 자, 이거 먹어. 고맙다. 역시 친구밖에 없구나. 저희가 운동선수이기도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걸 창수가 조금 메꿔주지 않나. 성실하고 때론 열정적이고 때론 차분한 그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먹나? 먹지. 여기 또 국이 맛있거든. 이따 줘, 이따. 다른 갈비집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오는 갈비집은 일단 쌈에 싸서 한번 딱 먹고요. 그 다음에 맨밥에다가 그냥 고기만 딱 올려서 먹고
그다음에 냉면에 이제 갈비를 딱 올려서 먹으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겨울인데 냉면 되죠? 냉면? 네. 돼요? 되지. 비냉 하나 물려. 비냉 하나 물려. 작년 여름에 이제 더위를 먹었었나 모르겠는데 좀 입맛도 없고 몸도 축축 처져 있었거든요. 그때 좀 시원한 게 땡겨서 냉면을 먹을까 하면서 여기 왔는데 냉면에다가 갈비를 먹으니까 그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먹고 난 후로 더위도 좀 가시고 입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야, 안 잘했다. 저와 10년을 넘게 제 옆에 있던 삿바라고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비는 그다지 부분으로 먹어야 돼. 오늘 아침에 운동했을 때 진짜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막 생각이 나는데 이거 저희 소울푸드를 먹을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오로지 먹는 데만 집중해가지고 행복했습니다.